자, practice 1 시작해 봅시다. Dear Mr. Dennison, 데니슨 씨에게 자, thanks for thinking of me as sponsor of your boycott 나왔는데 이 보이콧은 거부 운동이에요. 그래서 구매 거부 운동 같은 걸 말하는 건데 거부 운동의 스폰서, 후원자로서 나를 생각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라고 나왔어요. 기본 수거 하나 나왔는데 think of A as B 수거 색칠하시고요. 자, think of 대신에 자, 이렇게 주어부터 볼게요. 일단 think of부터 정리해 봅시다. think of A as B는 이 A를 B라고 생각하다, 고려하다, 간주하다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think of 대신에 쓸 수 있는 단어들이 꽤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누구냐? regard라는 단어가 있고 consider라는 단어가 대표적으로 있어요. 그래서 regard A as B, consider A as B 다 A를 B라고 생각하다, 고려하다, 간주하다 뜻 세 가지로 생각하면 돼요. 생각하다, 고려하다, 간주하다. 추가적으로 조금 더 가면 look upon 그 다음 view, see 전부 다 A를 B라고 생각하다, 고려하다, 간주하다 이 뜻인데 우리가 독해에서는 이걸 어떻게 이해하면 좋으냐면 A와 B는 같은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는 스폰서가 A고 of 뒤에는 your boycott이니까 B죠. 그러면 나는 어떤 사람이야? 아 여기 잠깐 미안해요. A하고 B가 위치 달랐어요. 미안해요. 여기죠. 여기가 A죠. me 그리고 스폰서 B죠. 그럼 내가 누구야? 스폰서죠. 내가 후원자예요. 그래서 당신의 거부 운동의 후원자입니다. 됐나요? 자, 그리고 후원자, 지지자라는 단어의 동의어를 우리가 하나 더 알아야 되는데 스폰서 말고도 누가 있냐면 두 가지. 우리 support라는 단어 압니까? 그럼 supporter. 그리고 advocate. 이 advocate라는 단어는요. 명사도 있고 동사도 있는데 수능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후원자, 지지자, 찬성자 이렇게 후원자, 지지자, 찬성자 이 뜻이에요. 그래서 supporter, advocate, sponsor 이 세 가지가 동의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나를 뭐라고 생각해 줘서 고맙다는 거예요? 나를 당신의 거부 운동의 후원자로 생각해 줘서 고맙습니다 라는 뜻이죠. 자, like you, 여러분처럼, 당신처럼 I want our children to grow up 나왔는데 want, 문법 구조 기억나실 겁니다. want 몇 형식 구조로 배웠지 이렇게 생기면 5형식이라고 배웠죠. 그래서 주어, want, 뒤에 목적어인 명사, 이 뒤에는 누구 항상? to 부정사. 이렇게 생긴 구조를 우리가 5형식 동사라고 하죠. 얘가 목적어, 목적격, 보어 자리 to 부정사요. 해석은 어떻게 한다고 했지? 주어는 목적어가 뭐뭐 하기를 원하다, 바라다 해석 쓰시면 되고 항상 목적어가 의미상의 주어라는 거 잊지 말죠. 그래서 주어는 목적어가 뭐뭐 하기를 바라다. 주어는 목적어가 투부정사 하기를 바라다 이건데 저는요 우리 아이들이 5형식 구조라고 했죠? 우리 아이들이 뭐 하기를 바래? To grow up, 자라나기를,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라는 거예요. In a moral society, 도덕적인 사회에서 아이들이 자라기를 바랍니다 라는 거예요. 어렵지 않았어요. 문법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조심하자는 얘기야. 그런데 역접어가 나왔죠. 역접어가 나오면 내용적으로 중요하다라고 했죠. 역접어 뒤에 있는 내용이 중요할 건데 I'm afraid that 이 표현 좀 기억합시다. afraid는 감정 형용사예요.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다. 앞에 감정 형용사가 나오면 뒤에 나타날 수 있는 모양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누구냐? 투부정사가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 책에 나온 것처럼 대절. 이 대절이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투부정사가 나오건 대절이 나오건 둘 다 하는 일이 뭐냐면 감정의 원인이나 이유를 말해요. 둘 다 똑같이. 그래서 해석이 동일한데 뭐뭐 해서 또는 뭐뭐 하게 되어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이 투부정사가 됐건 대절이 됐건 얘네들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감정의 원인이라고 이해하면 되겠다. 그래서 대절이라는 건 대 뒤에 주어 동사 완전한 문장 나오는 걸 말하는 걸 테니까 주어가 동사게 되어서 유감이다 라는 뜻이에요. afraid는 두려움이 아니고서 유감이다 라는 표현이야. I'm sorry 하고 같은 말이에요. I'm sorry that. 그래서 뭐뭐 하지 않아서 뭐뭐 해서 유감입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면 이 뒤에 있는 대절의 내용이 바로 뭐가 되겠니? 왜 유감인지가 나오겠죠. 그래서 I can't give you permission 나오는데 이 permission이라는 단어는 지금처럼 투부정사의 수식을 항상 후치 수식 받도록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투부정사 하도록 하는 허락이에요. 투부정사 하는 허락. 투부정사 할 수 있게 하는 허락인데 I can't give you permission. 그럼 무슨 말입니까? 투부정사 할 수 있는 허락을 줄 수 없다라는 얘기는 허락 못한다는 얘기겠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표현으로 바꿔볼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허락하다로 알고 있는 기본 단어, 가장 유명한 단어가 allow니까. 그치? 그러면 주어를 쓰고 나서 예를 들면 can't allow를 한번 써볼게요, 쌤이. 이런 식으로요. 그럼 can't allow를 쓰게 되더라도 오형식 구조 똑같고요. 뒤에 있는 목적어인 명사. 그치? 그 다음 뒤에 투부정사가 나오겠죠. 그럼 목적어, 목적격, 보어자리, 투부정사 나오는 구조로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는 문장입니다. 그러면 주어는 목적어가 뭐뭐 하도록 허락하다의 뜻도 되고 주어는 목적 뭐뭐 하게 하다의 뜻이 더 좋다고 했죠. 그죠? 그러면 주어는 목적어 투부정사도록 허락할 수 없다 이란 뜻이 되겠죠. 주어는 목적어가 투부정사도록 허락할 수 없다 그런 표현이 돼요. 이 문장을 이렇게 바꿀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I can't allow you. 그죠? I can't allow you to use my name. 이런 식으로 바꿔도 의미는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떤 허락을 줄 수 없다라고 했냐? Use my name as 나왔는데 as supporter, support, 지지자, 후원자 아까 얘기했죠? support. 동의어가 나왔죠? 아까 advocate. 후원자, 지지자, 찬성자 기억하라고 했죠? sponsor, support 나왔어요. For parent for library censorship인데 도서관 검열을 위한 학부모 모임의 후원자, 지지자 혹은 찬성자. 찬성자가 좋겠죠. 그래서 찬성자로서 내 이름을 사용하도록 하는 허락을 할 수 없다라는 게 이 글의 핵심 내용입니다. 주제문이라고 쓰시면 돼요. 4번 문장은 주제문입니다. 자, 이 사람이 편지를 왜 썼냐라고 하면 검열에 찬성할 수 없다는 얘기죠. 쓰시면 돼요. 검열에 찬성할 수 없다. 나는 검열에 찬성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예요. 나는 검열에 찬성할 수 없다. 검열에 찬성하지 않는다. 이게 이 내용의 핵심이죠. 자, 그 다음 문장을 잘 보시면 구조 5번 문장은 좀 중요하니까 별표를 줍시다. 여러분들이 5번 문장을 이해하려면 이걸 먼저 알아야 돼요. The fact is 이 부분 색칠하시고 컴마까지 색칠하세요. 이 부분에 관련된 내용을 좀 잠깐 설명을 할 건데 자, 어떻게 설명을 하면 되냐. 공간을 조금 만들게요. 일부러 쓰기 편하게 이런 데다 좀 크게 만들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냐면 동격절이라고 해요. 동격절은 어떻게 생긴 걸 말하냐면 앞에 명사가 한번 등장한 다음 접속사 대시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나와요. 우리가 이렇게 접속사 대 뒤에 완전한 문장이 나온 걸 명사절이라고 한다고 했죠. 이렇게 명사와 명사들이 이렇게 같이 나오면 이 명사와 명사들의 내용은 같습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 동격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명사절은 접속사 대절은 역할이 총 4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주어, 두 번째 목적어, 세 번째 보어죠. 주어, 목적어, 보어는 기본으로 나올 거고 네 번째가 바로 동격절 역할이에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 이 동격절이 나오면 뭐냐? 이 내용이 바로 주제문이다라는 것까지 기억을 하자. 이 대절의 내용이 주제문이에요. 그럼 해석은 어떻게 하면 좋으냐? 얘하고 똑같다고 하니까 뭐뭐라는 명사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책에 나왔던 것들이 뭐가 나왔냐면 the fact가 나왔죠. 예를 들면 the fact that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걸 우리가 알면 좋은데 뭐뭐라는 사실입니다. 뭐뭐라는 사실. 뭐뭐라는 사실. 뭐뭐라는 사실 적었죠? 또 하나 뭐 예를 들어 보면 뭐가 좋을까요? The evidence that 하면 뭐뭐라는 증거가 되겠죠. 뭐뭐라는 증거. 근데 지금 이 얘기를 선생님은 왜 하냐? 갑자기 여러분 책에서는 뭐가 나왔다고 했죠 아까? The fact is가 나왔죠. 요거 다 적었나요? 아, 본격적으로 해서 중요한 얘기 안 했네. 얘하고 얘하고 똑같으면 문법적으로는 이 부분을 버릴 수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다시 한번 할 거니까 여러분들은 동격절을 먼저 기억하시면 되겠고, 여러분 책에서는 뭐가 나왔냐면 이 구조 다시 한번 선생님이 그려볼게요. 여러분 책에서는 the fact is 다음에 여기 컴마가 나왔었어요. 맞죠? 그러면 이 fact가 주어이고 얘가 동사인 건 맞는데 이 컴마가 하는 일이 뭐냐? 이 컴마는요 하는 일이 접속사 that과 역할이 같습니다. 그래서 이 컴마 뒤에는 어떤 게 나오겠니? 완전한 문장이 나오겠죠. 당연하지. 접속사 that 때문에 완전한 문장 나온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생각해 보자고. 여기 있는 접속사 that이 여기 컴마랑 똑같은 역할을 한다고 했으니까 이 뒤에 나오는 문장의 내용이 바로 뭐겠어요? 사실은 주어가 동사한다라는 것이다. 우리가 접속사 that은 기억해 보시면 뭐뭐라는 것 마무리 이다 이렇게 해석했거든. 그럼 사실은 뭐뭐라는 것이다 라고 했다면 이 뒤에 있는 내용이 뭐겠어요? 바로 사실 내용이 나오겠죠. 당연한 거지. 이 사실 내용이 뭐냐? 한 번 더. 그게 바로 주제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5번째 문장은 주제문이고 핵심 문장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The fact is that 혹은 the fact is 컴마 찍고 나오면 이 뒤에 있는 내용이 뭐다? 주제문이다라는 거 알고 읽자는 거예요. 그럼 이 뒤에 있는 내용을 해석을 정확하게 잘 하면 되겠지. 다 적었나요? 자, 그래서 5번 문장을 좀 자세하게 다시 한번 가보면, 자, 지금 박스로도 되어 있죠. 핵심 문장이니까. 자, 사실은 뭐뭐라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아까 쌤이 얘기했던 대로 the fact is가 주어예요. is가 동사고요. 지금 컴마하게 보일 겁니다.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여기 있는 대절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원래 여기까지. You and I are on different side of this issue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라는 뜻이에요. 거기서 5분은 의가 아니고 뭐뭐에 대하여 라고 해석하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 서로 다른 사이드니까 입장이거든. 서로 다른 입장에 있다. 우리 비동사 일형식일 때 있다라고 기억할 겁니다. 뒤에 전치사고 나오면요. 여러분과 당신과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서로 다른 입장에 있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이게 주제문 내용이야 지금. 그럼 무슨 말일까요? 아까 위에 4번 문장 내용을 잘 생각해보면 우리 주제문 썼어. 아까 뭐라고 했지? 나는 뭐 한다고 했니? 검열에 찬성하지 않는다죠. 그죠? 그 내용과 여기 있는 내용이 같아요. 자, 여기서 you, 당신이라는 사람은 검열에 찬성하는 사람일 것이고 나는 어떤 사람? 검열에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서로 당신과 나는 서로 다른 입장입니다 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나는 이 검열의 문제에 대해서 이게 검열 문제예요. this issue. 검열이라고 쓰세요. 이 검열 문제에 대해서 뭐 한다는 얘기일까? 바로 반대한다 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반대한다의 단어를 알고 있는 게 좋겠지. 주어 다음에 우리 oppose를 쓰면요. 이게 타동사예요. 그래서 뒤에 목적어를 쓰게 되면 뭐뭐를 반대하다 라는 뜻이 됩니다. 이 oppose만 있냐? 그렇진 않아요. oppose하고 똑같은 뜻을 가진 단어가 바로 object가 있는데 object는 자동사라서 혼자서는 목적을 못 가집니다. 그래서 뒤에 뭘 붙이냐? 전치사 to를 붙여요. 그럼 이 뒤에 명사를 쓰게 되는데 똑같이 해석이 됩니다. 뭐뭐에 반대하다가 돼요. 혹은 좀 더 쉽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도 쓸 수 있냐면 주어를 쓰고 나서 비동사 있죠. 비동사를 쓴 다음에 뒤에 전치사 against를 쓰면
뭐뭐에 반대하다의 뜻이 돼요. 이게 뭐뭐에 반대하다의 뜻들이에요. 표현들. 그러면 이 글쓴이는 뭐에 반대한다? 이 검열 문제죠. 이 검열 문제에 대해서 뭐 한다? 반대한다 라는 뜻이에요. 지금 지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선생님들이 시험 문제 내실 때 바꿔내기 딱 좋죠. 반대한다는 내용이니까요. 그래서 oppose, object 혹은 be, against 이렇게 세 가지 표현을 이렇게 하나, 둘, 세 가지 이렇게 세 가지 표현을 기억하는 게 좋겠다. namely, 즉 다시 말하면 이란 뜻이에요. 따로 쓰시고요. 즉 다시 말하면 namely라고 써도 되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that is 써도 돼요. 즉 다시 말해서 혹은 on the other hand 미안해. on the other word 미안해요. 이거 말고 in other words in other words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러면 즉 달리 말하면 이란 뜻이에요. in other words 즉 달리 말하면 이게 namely하고 같은 표현입니다. I'm for 나왔죠. 쌤이 여기 아까 얘기했는데 I'm for라는 표시가 나왔고요. 지금 다시 보시면 against라는 표현도 나왔어요. 쌤이 아까 살짝 얘기했지만 be against는 반대한다라는 뜻이었고 be for는 뭐냐? 찬성한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 문장 잘 보세요. 나는 자유, 언론의 자유에 대해서는 찬성하고요. 그 다음 병렬구조 보였죠. 병렬구조 보이면 어디가 중요하다고 했지? 뒷문장의 내용이 더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뒤에 있는 내용이 더 중요할 겁니다. 그러면 I'm against 내용이 중요하다는 얘기야. 나는 뭐에 반대합니까? censorship, 검열을 반대한다. 됐지? 어떤 형태의 검열에 대해서도 반대한다. 그러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기서 나왔던 be against 대신에 뭐로 바꿀 수 있다? oppose나 object로 바꿔 쓸 수 있다. 명심해자.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주제문장이고 4번 문장과 5번 문장 둘 다 주제문인데 내용을 합치면 이해가 좀 더 빠를 겁니다. 주제문들은 반드시 기억하세요. 무조건 외우려고 하지 말고. (6번) 문장 While I agree with you 나왔는데 while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빠르게 해석할 때는 이 동사를 보시면 돼요. 이 동사의 모양이 진행형이 아니죠. 비동사 플러스 ing형이 아니기 때문에 반면에 혹은 뭐뭐이기는 하지만 쓰세요. 반면에도 좋고 뭐뭐이기는 하지만 또 두 가지로 이왕이면 뭐뭐이기는 하지만 그럼 여기까지만 짧게 보시면 while I agree with you 내가 당신과 동의하기는 하지만 딱 좋죠. while로 시작하는 접속사는 부사절이기 때문에 여기 컴마까지가 바로 접주동 부사절입니다. 그러면 부사절의 내용이 중요할까요? 주절의 내용이 중요할까요? 주절의 내용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주절의 내용을 다시 한번 보시면 여기 also라는 단어가 들어갔죠. 그죠? also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주제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주제문이라고 쓰세요. also 단어 들어가면 주제문입니다. 그럼 내용적으로는 어디가 더 중요하다? 다시 한번 주절의 내용이 훨씬 더 중요하다. while 문장보다는. 자, 일단 while까지는 해석을 좀 해볼게요. 어떤 점에 동의하냐? Some of the books on the list 나왔는데 some of가 나오면요. of 뒤에 있는 명사가 주어가 된다는 거. 기본적인 문법상이니까 잊지 말자. 항상 비동사는 수일치 문제로 나올 수 있어요. 여기 문법 문제 나올 수 있다는 얘기야. 비동사 부분 is 당연히 안 됩니다. 자, of questionable quality and taste 나왔는데 문제가 될 만한 혹은 논쟁의 여지가 있는 쓰세요. 논쟁의 여지가 있는. 논쟁의 여지가 있는. 그래서 문제가 될 만한 혹은 논쟁의 여지가 있는 품질과 혹은 성질, quality는 특징, 특성이라는 뜻이 있으니까 적으세요. 논쟁의 여지가 있는 특징, 특성과 tasty, 취향 적었나요? 적었나요? 뭘 못 들었는데? 어떤 단어? 어떤 단어요? 논쟁의 여지가 있는.
적었니? 퀄리티는 특징, 특성. 선생님 말할 때 잘 듣고 적으세요. 여기 오브 플러스 추상명사는 형용사 색칠을 하시고, 이렇게 오브 플러스 추상명사를 한 단어로 형용사인 걸로 바꿀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야. of importance. 이 단어를 한 단어로 바꾸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important라는 단어로 바뀝니다. 그럼 중요한 이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영어에서는 굳이 한 단어로 쓸 수 있는 걸 두 단어로 늘려놨냐? 이유가 있어요. 왜 이유를 했었냐면 이게 전치사고 명사니까 이 사이는 형용사를 쓸 수 있거든. 예를 들면 great라는 셈이 형용사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럼 형용사를 쓰게 되면 네이티브들 입장에서는 얘가 이 뜻이 굉장히 중요하고 직관적으로 다가와요. 그럼 of great importance는 우리 같은 사람들은 네이티브들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힘들 수 있지만 이걸 똑같이 바꿔 써보면 이렇게 바꾸면 되거든. greatly important. greatly 해석 잘 못하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쉽게 바꾸면 very예요. 그럼 매우 중요한. 그래서 이 형용사를 집어넣어서 썼을 때 의미가 빠르게 이해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단어짜리를 두 단어로 늘린 거라 보시면 돼요. 그러면 무슨 단어가 중요하냐? 이 가운데 꼈다는 이 형용사라는 애가 중요하게 되겠지. 지금 형용사 누구 합니까? questionable이 형용사죠. 이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목록에 있는 몇 권의 책들 중 일부가, 책들 중 일부가 문제가 될 만한다. 내가 중요한 건 이거라고 했죠. 그럼 여기는 다 버려볼게요. of도 버리고, quality 버리고, tasty 버리면 딱 요 단어만 are questionable만 해보자고. 그러면 some of the books on the list are questionable. 색칠. 그럼 어떤 점에 동의하냐? 목록에 있는 책들 중 몇몇 권들이 뭐 할 만하다? questionable. 문제가 될 만하다라는 점에는 동의를 합니다. 이거죠. 논쟁의 여지가 있다. 문제가 될 만하다라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while 뭐뭐이기는 하지만 적어 있나요? 적어 있나요? while 적혀 있냐고. 자, 어떤 점엔 동의해? 몇몇 책들이 뭐하다? 문제가 될 만하다. 혹은 논쟁의 여지가 있다. 적었나요? 그럼 논쟁의 여지가 있느냐는 단어를 좀 알아면 좋겠지. controversial. 논쟁의 여지가 있는. disputable. 논쟁의 여지가 있는. 책에서는 questionable로 나왔지만 이 단어가 이렇게 바뀌어 나올 수 있다는 거. 어휘 문제로 나오기도 좋아요. 핵심어는 questionable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이렇게 썼는지도 이해해 줬으니까. 자, 책들 중 몇몇 권들이 뭐 할 만하다? 문제가 될 만하다라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I also feel. also는 또한이란 해석을 하잖아. 그럼 나는 또한 뭐뭐라고 느낍니다. 그럼 대절의 내용이 중요할 건데 이 대절의 내용이 주제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also 들어가면 주제문이라고 했지. 그럼 어디가 주제문이냐? 대절의 내용이 주제문이에요. 자, no one person or organization. 어떤 사람이나 조직도라고 했는데 해석 잘 보세요. no가 들어가 있는 문장은 잘 들어. no가 들어가 있는 문장은 동사를 부정하면 된다. no가 들어가 있는 문장은 동사를 반대로 해석하시면 돼요. 그러면 has the right까지만 해보면 권리를 가지고 있다가 될 거 아니야. 근데 no가 들어갔으니까 어떻게 해석하자? 권리가 없다. 이렇게. right이라는 권리라는 목적어는요. 항상 투부정사의 수식을 받도록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럼 무슨 권리인지 볼까? right 투부정사니까 결정할 수 있는 권리.
문법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투부정사는 준동사라고 배웠습니다. 그럼 준동사에 뭐가 필요할까? 목적어가 필요하겠지. 준동사의 목적어. 이 준동사의 목적어 자리에 어떤 모양이 나왔나 볼까? what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죠. 그리고 이 문장 구조 잘 보시면 여기 컴마가 붙어 있어요. 한국말이든 영어든 이런 거 왜 썼겠니? 바로 강조한 거예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강조했다는 거야. 그럼 what is suitable literature for adult people이니까 다른 사람들 위안이라서 하지 마시고 에게라고 한번 해보세요. 위안도 괜찮아요. 그대로 해석해볼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것이, 무엇이 적합한 문헌인지, 문건인지, literature는 뜻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중에 문건이라고 해석을 썼는데, 핵심어는 suitable이라고 했죠.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것이, 무엇이 적합한 것이냐, 이거야, 핵심어는. 그래서 suitable이라는 단어도 있겠지만 적절한, 적당한, 적합한이라는 단어가 있으면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단어 바로 appropriate죠. proper도 있겠고 적절한, 적당한이라는 단어 바로 이 suitable과 동의어입니다. 핵심 내용은 이거라는 거야.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것이 적절하냐, 어떤 것이 적절하냐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가 없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근데 적절한 문건이다 아니다를 결정하는 게 바로 검열이죠. 그죠? 이건 부적절하니까 삭제하자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야. 검열이라는 건 그런 건데. 그래서 어떤 것이 적절한 문건이냐 혹은 어떤 것이 적절하지 않으냐 이것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다 라고 느끼는 게 이 사람이 느끼는 내용이겠죠. 그래서 주제문이라고 합니다. 이 대절의 내용이 주제문이에요. 그럼 주제문 내용이 다시 한번 뭔지를 항상 정리를 하세요. 주제문 내용 뭐였죠? 지금은 누구도 무엇이 적절한 문건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 자,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느냐, 어떤 권리가 없는 거냐, 이 내용을 잘 정리하시면 됩니다. 적었나요? speak out은 말 그대로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밖으로 대놓고 말하는 거니까 분명하게 밝히다라는 뜻이에요. 나는요, 매우 분명하게 반대하는 의견을 냈다는 얘기죠. 뭐에 대해서? Against library censorship 나왔죠. 색칠하세요. I speak out부터 censorship까지. 나는 도서관 검열에 반대하는 내용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라는 거죠. 그리고 뒤에 있는 문장 I will do likewise when I have the opportunity. 내가 기회가 있을 때면 그렇게 할 겁니다. 라고 얘기한 거니까 7번 문장은 그닥 중요한 내용 없고 마지막까지도 뭐라고 했냐면 난 끝까지 반대합니다. 라고 확실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 편지글이었고 그렇게 많은 내용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내용이 어렵지는 않은데 여러분들이 판단은 좋겠어요. 이 지문을 나는 그냥 가볍게만 해석만 하고 넘어갈 거냐.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어떤 표현이 나왔냐. 예를 들어 이런 표현이잖아. 오브 추상명사 형용사 혹은 여기 suitable 같은 표현들 콤마 찍혀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왜 썼는가. 요거 알고 있는 게 좋다는 거야. 이해되셨나요? 어떤 부분이 중요한 포인트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 그냥 해석만 하고 나 내용 안다. 대강 파악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합시다. 그리고 여기 책에 보시면 speak out against라고 뭐뭐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다라고 했지만 아까 우리가 반대하다 표현도 다시 한번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oppose, 또 object to, be against 세 가지 드렸죠. 반드시 기억하자. 내용은 어렵지 않았을 거고요. 정리하세요.